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이 사과밭은 M26 이중대모 미시마 부사 사과밭입니다. 올해 8년차 되었고요. 제가 오늘은 사과 열가, 그러니까 꼭지 열가에 대해서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열가가 왜 생기는지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확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열가가 수확 시기까지 열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 열가가 생기면 거의 상품성이 없잖아요. 꼭지가 이제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꼭지 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열가를 이제 좀 예방하는 방법, 열가가 이제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과밭 여기는 이제 750평이에요. 8년차. 이제 500평이 8년차고 250평이 이제 3년차 되는 밭이에요. 그래 250평은 추가로 땅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750평이에요. 여기가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봄에 조금 봐서 보상을 받은 밭이에요. 반은 정상 착과가 됐고 반은 좀 착과가 불량한 그런 이제 사과밭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데는 해발이 400m고 그래서 항상 한 일주일 정도 빨라요. 거기가 착색이 빠르고 여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늦어요. 여기는 해발이 이제 300 정도 돼요. 300 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부로 이제 이거 은박지도 다 깔고요. 이제 잎소지도 다 했어요. 요즘은 이제 날이 좋다 보니까 색깔이 잘 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사과나무를 재배할 때 물을 일주일마다 보통 주잖아요. 이제 과수나 모든 게 수분이 부족하면은 절대 안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은 생리장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잖아요, 물을. 근데 물하고 관련이 됐어요. 열과도. 이제 먼저 이제 왜 물이 열가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은 그렇게 몸으로 느끼기에 물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홍로사가 있죠. 추석사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는 워낙 열가가 심해가지고 왜 열가가 일어나는지 물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마다 간수를 하다가 그리고 간수도 안 하는 밭도 있죠. 그러다가 가뭄이 지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수분이 비가 이제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막 갑자기 많이 오다 보면은 이게 특히 주기적으로 사과나무에 물을 안 주던 분들 있죠. 안 주던 분들은 특히 그 피해가 심해요. 주기적으로 주던 분은 이거 이제 사과나무들이 주기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데요. 간수 시설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장마철에 연속해서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면 뿌리에서 이제 이 사과나무 뿌리에서 수분을 이제 많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일로 전달이 돼요. 그 수분이. 그러다 보면 과일이 이제 열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분 때문에. 수분이 과잉 공급이 돼서. 이제 사과나무가 이제 수분이 적당하게 필요해서 과일이 커지잖아요. 그래 열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핵심은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그러면은 뿌리에서 가다 섭취를 해가지고
꼭지 열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 이제 한 달 전서부터 열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제 수확 시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밭에 있는 홍로 사과가 열가가 다 일어나요. 특히 대가일수록 열가가 많이 일어나요. 큰 사과 있죠. 홍로는 크게 키워야 되잖아요. 제수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비가 왔을 때 열가가 이제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갈라져 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접해요. 홍로는. 그래서 이제 그 열과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열과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분이 과잉 공급됐을 때 열과가 일어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 뭐 한 달 전, 20일 전서부터는 물을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그래야지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수분이 사과에 많이 공급이 되면 그 당도가 낮아지는 건 그 당연한 거잖아요. 뿌리에서 흡수를 물을 하면 과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당도가 높았던 사과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확 시기 때 이제 비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열과가 많이 일어나고 당도도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수확하기 최소한 비 오고 나서 최소한 3일은 있다가 수확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외국인들은 이제 사람 쓰고 이래서 미리 예약이 돼 있으면은 막 비 올 때도 수확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거를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그거는 사과 맛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정말 비 오는 날이나 비 오고 그 다음날 수확하는 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당도가 너무 떨어지고 사과 맛이 너무 없고 이제 물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 열과를 예방하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열과가 일어나는 원인이요. 저희들이 잎소지를 하잖아요. 잎소지를. 그래서 과다하게 잎소지를 이제 수확 시기가 접어들었는데 과도하게 잎소지를 하면은 잎소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러면은 뿌리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분을 잎을 통해서 수분을 정발을 시켜요. 이 사과나무들은 모든 식물이 다 그렇죠. 호흡을 입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 수분도 잎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이제 방출하는 거죠. 그런데 잎을 과도하게 어떤 집은 가면은 제 사과 봐서는 이제 잎소지가 끝난 건데 이렇게 잎이 많은데 어떤 집은 가면 사과밖에 안 보여요. 잎이 없어요. 그런 집은 이제 잎을 너무 과도하게 잎을 이제 잎소지를 한 거죠. 그랬을 경우 비가 갑자기 오면은 뿌리에서는 흡수를 하는데 수분을 내보낼 데가 없잖아요. 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열과가 일어나는 거죠. 큰 과일일수록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대가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과를 예방하는 방법은 수분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당도를 높이려고 한 달 전서부터 물을 끊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수확 한 20일 전까지는 물을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늦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잎도 늦게까지 필요하고 물도 늦게까지 필요해요. 물을 안 준다 해서 당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잎을 다 따내면은
당도도 약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후기 비대에 아주 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이 사과가 커지진 않아요. 사과의 8, 90%는 다 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전까지, 수확하기 20일 전까지는 물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박지를 이건 늦게 깔았잖아요. 어제 이제 다 깔았는데 비가 왔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한 상태에서 이제 어제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느 정도는 수분이 있겠죠. 너무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 까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박지를 깔면 비가 와도 수분이 이제 밑으로는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열과는 수분하고 많은 관계가 있어요. 수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잎소지도 과도하게 많이 따면은 열과에 이제 해롭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세부 조금 이제 저거 한 것도 있는데 착과를 시키지 않는 부위에 착과를 시켰던 사과가 이제 열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과가 달리고 가대지가 있는 게 있고, 사과가 착과를 시켰는데 과대지가 없는 부위에 사과가 착과된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 이제 맛도 과대지가 있는 게 맛있고, 사과 크기도 과대지가 있는 게 이제 크고 맛있는데요. 과대지가 없는 그 부위에 달린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맛도 없고 열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 수분 관리, 수분을 언제 증발할 과대지가 있으면 사과 주위에 있는 잎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을 시키는데, 과대지가 없으면은 그 수분을 사과로 다 가겠죠. 그랬을 경우 이제 꼭지 열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이 부위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한 밭에 몇 개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많은 집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원인이 이제 수분하고 관련이 있고 잎소지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열과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봄부터 제가 영상에도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칼슘이죠, 칼슘. 염화칼슘을 저는 쳤다고 그랬잖아요. 칼슘이라는 건 조직을 단단하게 이렇게 꽉 이제 단단하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안 치신 분들은 무조건 열과 피해가 오게 돼 있어요. 사과가 조직이 단단하지 않은데 비가 이제 내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1년에 4, 5번은 꼭 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과는 여기는 정말 많이 달렸네. 그래도 사과 크기나 상태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칼슘제의 그 중요성이 그렇게 많아요.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잘 살포하면은 사과도 맛있고요. 단단하니까 맛있죠. 퍼석퍼석한 사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단하니까 식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칼슘제를 쳤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은박지 깔기 바로 전에 칼슘제를, 후기 칼슘제를 2번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밭은 토양에 수분이 많은 그런 토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한번 칼슘제를 쳤는데 이틀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칼슘은 나무가 이제 흡수하는데 10일이 걸리는데 이틀 만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해서 다시 한번 비가 끝나고
그러니까 은박지 바로 깔기 전에 칼슘제를 마지막으로 또 쳤어요. 500리터에 1.5kg 넣고 그러고 은박지를 깔은 거예요. 그게 다 사과 맛을 좋게 하고 사과를 단단하게 하고 사과 열과를 예방하는 첫 번째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칼슘을 치는 원인이 꼭지 열과 안 생기게 맛있고 단단하게 조직을. 그래서 한 밭에 몇 개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열과가 많으신 분들은 칼슘제를 잘 안 치신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석회고토를 토양에 겨울에 이제 시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양에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석회고토가 그게 칼슘이에요. 석회가. 그래서 바닥에도 칼슘을 주고 또 연면 시비로 1년에 한 5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토양이 하는 거는 초기에 도움이 많이 되라고 하는 거고 동록 현상이 이제 연면 시비를 하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시비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연면 시비로 해서 적극적으로 후기는 열과도 예방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병에 대한 그런 내성도 이제 사과가 이제 칼슘제를 잘 치면은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다른 병에 그 썩은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요. 칼슘제가 좋아요. 그리고 또 왜 칼슘제가 사과 맛에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칼슘제는 질소와 기량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질소라는 거는 사과 맛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착색을 방해하고. 근데 칼슘을 이제 내 토양에 예를 들어서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서 사과가 착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칼슘제를 치면은 이제 그 질소 성분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서로 이제 질소하고 칼슘하고 기량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어요. 칼슘이.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거는 사과 농사를 지면서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맛이나 이런 모든 걸 이제 이게 당연히 질소, 인산도 엄청 중요하죠. 당연히 미량원소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1년에 이제 밑거름으로 한번 하고 연면 시비 한번 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 사과를 이제 맛있고 단단하게 열과가 안 생기게 그렇게 하는 데는 칼슘, 황, 마그네슘은 입을 튼튼하게 하고 다 맛에 관련이 있고 사과 이제 크기도 이제 비대에 도움도 되고 사과 품질을 높이는데 항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과 맛을 감칠맛 나게 하는 게 항의 역할이고요. 칼슘은 아까 얘기한 조직을 단단히 하고 식감을 좋게 하고 열과를 안 생기게 하고 마그네슘도 당연히 입을 튼튼하게 하면은 입에서 당을 만들어서 사과에 공급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 세 가지를 엄청 저는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질소는 부족하면 안 되지만 질소는 최대한 억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과 열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과 수확할 때가 됐는데 수확을 안 해도 열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수확 시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래 내둔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특히 저장을 오래 두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과가 다 익었는데 익었는데도 수확을 안 하고 늦게 수확을 하면 저장성도 떨어지고요. 열과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 시기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수확 시기를 이제 정하는 것도 열과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열과를 예방하는 건 칼슘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한 5번을 주기적으로 치고 토양에도 시비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래서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칼슘 연면 시비, 토양 시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은 이제 사과나무 열과 생기는 원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예,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동 상천농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